임기를 시작할 새 대통령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이 남북관계 또 북한 핵 문제 등등이 포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키고 또 남북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사업들을 증진하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북미 관계를 움직여 나가고 이 모든 일들을 한다고 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이종석 장관부터. 아니 왜 이종석 장관. 갑자기 왜 예. 다들 이렇게 아니, 저는 뭐 예. 그냥 항상 제 의견, 제가 뭐 누굴 대변할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를 하면은 남북 간이건 북미 간이면 북미 간이건 합의를 하면 지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협상하기 까다로운 대상이 북한이고 합의를 하고도 그 합의를 깨려고 항상 준비가 되는 게 북한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그런 상대와 우리가 나름대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못하다면 그거는 뭐 합의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잘 지키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에서 평화가 증진되는 거, 한 번 하고 나면 행사 끝나고 나면 끝, 다음 미래가 없는, 이게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역시 남북관계 발전이 북핵 문제 진전하고 연결되자면 안 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역시 지금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미국과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핵 문제 진전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설명하고 설득해서 합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 진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가 된다. 이것을 한미의 지도부가 공통의 인식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순환 얘기 좋은데 선순환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선순환이 쉽지가 않은 것이, 아까도 제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잠깐 드렸죠. 근데 남북 간에 합의를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 한미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진도가 안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일에 대한 그 북한의 그 반응이 굉장히 뭐랄까 거칠게 나오고 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기도 했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한미 관계를 미국과 협의를 한다는 형식을 거치면서 지시를 받는 식으로 하지는 말라 이거예요. 미국에 대해서는 거칠게 항의도 하고 자기 주장도 좀 세게 좀 내놓고 미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자세가 필요하고, 참모들도 그렇게 대통령을 보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현재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너무 직접 얘기는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초반부에 남북 관계가 그래도 북미 관계보다 또는 한미 관계보다 한 발 앞서갔던 것은 NSC 사무차장으로 이종석 박사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이야. 미국에서 싫은 소리 하고. 나중에는 동맹파로 몰렸잖아요. 자주파에서 동맹파로 몰렸잖아요. 보수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그건 참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세월이 흘렀으니까 더 잘해야죠. 다음 정부에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보수 쪽에는 기대할 것이 없고, 진보 대통령은 우선 첫째 미국과 한판 책상 치고 고함 지를 수 있다는 거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참모도 그걸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그 한미 관계를 조금이라도 흔들면 안 되니까 일단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한미 관계를 끌고 가야 됩니다 하면은 남북 관계는 발전 못 해요. 하여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참모로 앉혀야겠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 네. 영어를 너무 잘하면 너무 미국 사람의 감정이입이 빨리빨리 되더라고. 내 본 바로는. 그러니까 한국말밖에 못하는 사람을. 근데 여기 우리 김 원장께서는 뭐 영어 잘하더라도 가스라이팅 자기는 안 당했다고 그러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그럼 가스라이팅 안 당하신 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떤 정부가 들었든지 우리의 치트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중 프레임이 강해질수록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방향은 무조건 한반도 평화다. 이거는 누구에게든 민족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중재자라는 당사자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주도하려면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 당사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미국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미국이 특히 진보 정부에 대해서 늘 초기에 길들이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 이상하다, 뭐 친북 아니냐 이런 것들 계속 이래 에드벌룬처럼 띄워가지고 뭐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 뭐 이런 거. 뭐 그러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의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그 프레임에 빠지게 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이 오히려 미국과는 약간의 불편함이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숨겨라. 그다음 불편해라. 당분간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 세 번째는 불편해도 괜찮아. 예, 조금 불편을 견디는 것이 우리의 힘이 생긴다. 저는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다음 정부에 들어가면 좋겠네. 세 번째는 저는 한국이 이 역설적인데요. 동맹이나 북한 문제에 너무 안 매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국력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문제 해결은 오히려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이 문제를 어렵게 한다. 특히 비핵화에 너무 매몰되어 보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저는 좀 격상돼서 넓게 봐라 이렇게 합니다. 글쎄 저는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그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야만 남북 관계도 개선이 되고 북미 관계도 개선이 되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신도 미국을 좀 아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논쟁도 많이 하고 미국하고 쫑이 났더라도 우리 쫑이 나야 남북 관계가 뚫릴 수 있는 건데 계속 미국하고 쫑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두 개를 다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이나 북한이나 떳떳하게 할 건 얘기해서 해야 필요가 있다는 거하고 전 두 번째로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게 미국 중심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구조화가 미국하고 북한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벗어나지는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평소 생각하는 게 이걸 자꾸 뭐 남북, 북미, 그 다음에 한미 삼자 간의 선순환 구도를 가져오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요즘 갈수록 잊어지고 아니 정말 미국에 대한 신뢰가 계속 지금 낮아지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정책, 이번 아프간 사태도 보세요. 미국의 정책이 항상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지금은 거의 사라져서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육자회담 포뮬라를 바꿔서 동북아 안보 정상회담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그걸 한국 정부가 좀 주도를 해갖고 남북부터 시작해서 미중, 그 다음에 중일까지, 일본하고 러시아까지 넣어갖고 정상회담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풀어야만 핵 문제, 경제 문제, 제재 문제 모든 걸 다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틀을 지금 계속 미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삐걱대면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자투로 좀 바꾸는 것을 다음 정부에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삼자 관계, 세계 관계가 선순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무지개 같은 겁니다. 멋있지. 되면 좋은데. 아니 근데 무지개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리 가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질 수 있다는 배짱으로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완성형으로 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또는 북핵 문제 진전이 완전한 선순환 관계라는 완성형의 모델로 본다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마지막에 와서 지금 용기를 내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현실은 또 어떤 국민 정서, 국민 공감대를 갖다 또 우리가 확보하면서 정책을 해 나갈 때 힘이 생긴다고 봤을 때 특히 뭐 국제관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이 이제는 더욱이 미국 민주당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걸 너무 쉽게 한쪽으로 이렇게 딱 아예 안 돼 이렇게 포기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제정치 이론에서 삼각구도가 제일 불안정한 거예요. 아니 저는 삼각구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 행위자가 국제관계를 하는 게 가장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사실만 제가 알아두십시오. 한 가지 마저 말씀드리면 어차피 대북 정책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장 큰 변수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강의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북한을 우리가 나름대로 통제 못하는 상태에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안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 속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요소나 북한 요소나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넓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래도 오늘의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한미 관계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잘 풀어나가보자 하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고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다? 는 점과 관련해서 뭐 할 얘기 다 했다 이러면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 못했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아니 저는 짧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말을 이렇게 돌리고 돌리지는 못합니다. 미국을 상국시하는 그 사고방식을 버리면은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는 올 수 있습니다. 예. 미국 말을 받아 적고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 저 동의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반도 전반적인 구도에서 남북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사실 더 중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이제 도치된 데서 지금 생기는 문제점인데, 하여간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우리의 주인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트럼프의 역설적인 공언이 뭐냐 하면 한미동맹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그 신의를 지켜도 미국으로부터도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깨지는 이유가 미국의 이익이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에서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트럼프하고 미국을 또 분리하더라고요. 트럼프가 특별히 나빴지 미국은 우리가 신의를 지키면 늘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저는 한미동맹이 우리의 자산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국익보다 앞설 수 없다는 그 원칙만 가져간다면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큰 합의건 작은 합의건 그것이 실천이 돼서 성공하는 그런 경험. 다시 말하면 작은 성공이고 큰 성공이고 성공을 한번 해야만 불신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 신뢰의 상황으로.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네 분 뭐 긴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